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집권이 끝나고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습니다. 투표 결과는 6,580만여 표 대 6,290만여 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총 득표수에서 무려 280만여 표 차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 선거인단 수에서 무려 77석이나 뒤지며 사실상 완패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 어제 언급했던 미국의 선거제도, 이른바 승자 독식 방식 때문입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하며 백악관에 입성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클린턴 후보는 당연히 이겨야 할 주에서 큰 격차로만 이겼고 트럼프 후보는 접전주에서 근소하게나마 이겼다는 말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별로 살펴보죠. 2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플로리다주, 20명의 펜실베니아주, 모두 트럼프 당시 후보가 단 1%포인트 차, 근소한 득표차로 승리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많은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기며 선거인단을 독식한 것이죠. 16명의 선거인단이 있던 미시간주는 최대 이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도 안 되는 50개 주 중 개표 결과 중에 가장 적은 표차, 11,000여 표 차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던 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갔습니다. 그 밖에 오하이오주, 위스콘신, 아이오와주 등 4년 뒤인 지금도 접전주로 꼽히는 이들 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모두 근소한 차로 승리했습니다. 이들 접전주를 모두 가져간 것이 당시 선거인단 304대 227, 77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4년 뒤인 지금의 대선이 보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당시 트럼프 후보가 이겼던 상당수 주들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2% 차,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은 6% 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대 이변을 연출했던 미시간주 역시 4년 뒤인 지금은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예상대로라면 4년 전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차지했던 선거인단 수는 정반대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여론조사들은 백악관의 주인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4년 전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예측들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총 득표수에서 앞설 것은 확실시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선 승패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결국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라는 점. 이에 따라 결국 접전주의 승패 여부가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향방은 앞으로 논하게 될 8개 주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